명절 때 파전 부쳐 먹을까? 네. 그냥 편하게 시켜 먹을까? 네. 그냥 먹지 말까? 네. 그냥 다 맞춰주는 거야? 잠시 생각해볼게. 안녕하세요. 올해 너무나도 더운 여름 열대야가 약 2달 넘게 지속되면서 몸과 마음 기운도 빠지고 물놀이 취미가 없는 이상 도무지 어딘가 나갈 생각이 들지가 않더군요. 에어컨 바람 풀로 가동한 실내에서 밀린 게임과 독서 나름 홈트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봤네요. 올 여름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모기에 물린 적이 없어서 좋았다면 이 정도뿐이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다리던 올 겨울 24-25 시즌권 소식도 마침내 떴더군요. 종합 시즌권 대표격인 X5 시즌권 올해는 작년 대비 달라진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엔 티몬에서 판매를 했는데 환불 사태가 터져서인지 올해는 신한올댓에서 단독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43만원에서 47만원으로 성인권 기준 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1차 판매 기간 동안 가격이고요. 2차는 52만원, 3차는 57만원으로 막차 타면 최저가 대비 10만원 정도 가격이 인상되니 X5 시즌권 관심 있다면 고민은 배송만, 아니 가격 인상만 부추길 뿐 빨리 마음 부추기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빨리 정하고 저녁에 부추 파전 간장 막걸리 확. 한 입만 남겨줘. 먼저 첫 번째 스키장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역시 포함되며 슬로프 맏형답게 오픈 일자로 11월 29일로 가장 빠르네요. 지난 시즌 폐장은 3월 24일로 서울 경기 지방에서 봄 소식 기다리고 있었을 때 정말 눈이 녹아가는 마지막까지 버티다 폐장하던 기억이 나네요. 슬로프 맏형답게 24년 기준 슬로프 개수 28개로 국내 최대 규모로 복잡할 것 같지만 슬로프명이 전부 컬러라서 지도 기준 좌측부터 골드, 레드, 실버, 레인보우 크게 4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간 사이길 핑크, 옐로우, 메가그린, 초중급자 코스가 있습니다. 23-24 지난 시즌 미운영이었던 실버가 올해는 오픈할지 궁금하네요. 슬로프가 하나라도 많아지면 인원 분산에 도움이 될 테니 말이죠. 설사 오픈하지 않더라도 탑으로 가기 전 중급자 이상이라면 좌측 골드, 레드에서 시간 보내다가 체력이 될 것 같다면 편도 약 20분의 곤돌라 타고 바랑선 정산 올라가서 레인보우 1, 2, 3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다만 강풍이 불면 레인보우 리프트가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아쉽지만 발길을 돌려서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코스로 쭉 경치 보면서 라이딩하면 될 듯하네요. 참고로 정상에선 라이딩 하기 전 스카이워크가 있는데 스키 부츠는 입장이 안 되니 만약 정상 레스토랑에서 쉬거나 탑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한다면 보드화나 겨울용 털 슬리퍼는 챙겨서 올라가는 게 좋겠네요. 끝까지 내려오면 바로 근처 광폭에 슬로프가 보일 텐데 메가그린입니다. 좌우 양측에 리프트가 있고 6인승 고속 리프트로 빠른 회전율을 자랑하니 여러 번 타도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레인보우가 긴 코스라 부담되거나 급경사가 싫은 관광 목적이라면 짧지만 약간의 트리런을 경험할 수 있는 레드 파라다이스나 골드 파라다이스라는 선택지도 있겠네요. 점심시간 식당 자리 잡기 어려우니 조금 빨리 밥을 먹거나 너무 춥지 않으면 밖에서 군것질로 때우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하이원 항상 가야지 해놓고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당일치기는 일단 힘들고 야간 스키보다 개인적으로 주간을 좋아하는 편인지라 그렇다면 새벽 일찍 출발해야 하고 시설은 좋은데 거리가 항상 발목을 잡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어떻게든 도착만 하게 된다면 시설은 국내 최고 수준이며 요즘엔 모르겠으나 설질도 좋고 주야간 곤돌라도 3대씩이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로프 길이도 길고 너비도 있어서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다만 코스 이름이 그리스 신화 컨셉인지라 개인적으로 직관적으로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경사와 널찍한 폭이 있는 헤라1, 헤라2 코스를 좋아합니다. 이곳은 작년 비발디 파크의 펑키 코스의 롱 버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펑키 내려오면 완만한 부와 바로 연결되며 슬로프 종료되던 기분이 아쉬워서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 아쉬운 점을 하이원에서 충족시켜줘서 언제 다시 한번 들이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2월 6일 오픈 일정이며 정설 시간은 한 타임만 있으니 주간 일찍 또는 야간 타임 바로 땡치고 가야 좋은 설질을 느낄 수 있겠네요. 이름이 하이원인 만큼 하늘길 트레킹을 하니 오를 수 있는 자만 도전하라. 영국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있는데 약 1334m라고 합니다. 그럼 탑 오브 더 탑 카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 커피 한 잔 어떠신가요? 식당이 전체 조망 볼 수 있도록 로테이션 합니다. 1415m 레스토랑 한국에도 있을까요? 용평이 바랑산 정상이 몇 미터더라? 충동. 여보세요? 형 나 지금 정규 육아야. 웰리힐리
용평 하이원에 이어 강원도 빅3인 웰리일리입니다. 캐나다 스키장 설계 전문 업체에서 설계하여 국제스키연맹으로부터 규모와 안전성을 공인받은 슬로프라고 나왔네요. 20면의 슬로프를 갖고 있고 서양인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코스가 많습니다. 초급과 중급을 합쳐 9면, 상급과 최상급을 합쳐 10면이니 거의 1대1 비율이니 언제나 느끼지만 상급자가 이용하기 좋은 곳 같았습니다. 슬로프 보겠습니다. 코스 이름이 마치 밀리터리 군사용어 같은 느낌이 물씬 듭니다. 알파, 브라보, 찰리 대신 챌린지네요. ABCD 순으로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니 직관적이라서 알기 쉬운 편입니다. 적어도 그리스 신화보단 쉽습니다. 중상급자가 이용하기엔 브라보 코스 2개만 있어서 아쉬운데요. 하지만 상급자에게는 여타 스키장보다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죽일 수 있으니 2인 탑승 전용 패스트 리프트가 브라보 중간에 위치하여 초중급자 인원과 슬로프 하단 베이스에서 구분 없이 탑승하게 되는 대부분의 다른 스키장과는 달리 회전율만큼은 정말 빠르거든요. 챌린지에서 내려오고 바로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가고, 이런 루프 챌린지로 상급자 코스에서 경사 연습이나 훈련을 위한 사람에겐 최적의 스키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평의 레드는 베이스 하단까지 내려오니 리프트로 다시 탑까지 올라가는데 거리상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숙소도 슬로프와 아주 가깝습니다. 만약 콘도에 투숙하게 된다면 눈앞에 설경을 바라보며 저녁 먹고 야간 땡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다시 땡하고 귀가하면 꽉 찬 1박 2일 보낼 수 있겠네요. 엘리시안, 수도권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GS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 리조트입니다. 국내 유일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역세권인데요. 저기 백양리역이 보이네요. 전철로 서울역에서 약 2시간 정도 거리에 셔틀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 정말 접근성만큼은 제일 편하니 친구들과 함께 당일치기, 고고싱, 겨울이 왜 엘리시안이어야 하는가 자신있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일 전철 이용 좋고요. 국내 최초 스마트 요금제 도입,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입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곤지암이 국내 최초가 아니었나 보군요. 오전권, 오후권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입장과 동시에 카운팅이 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당일만 가능하고 이 길로 남은 시간 2월 사용 이런 건 안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시간 내 아무 때나 방문하면 되니 확실히 편의성이 증대될 듯 하네요. 슬로프는 총 10면에 초중급자용이 8면으로 80%를 차지하니 전체적인 난이도를 낮춰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니 웰리일리와 대비되어 정말 캐주얼로 즐기기 딱인 듯합니다. 슬로프 이름 컨셉이 동물입니다. 살펴볼게요. 초식 동물인 레빗과 팬더는 초급 슬로프고, 디어는 사슴이니까 초급이 아니고 중급이네. 드래곤은 육식 동물이니까 상급이 아닌 중급이고, 제규어는 육식 동물이니까 상급 코스고, 페가수스가 보이는데 이건 초식이니 육식이니. 잠시 생각해볼게. 곤돌라는 없지만 세 방향에서 탑까지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가 있으며 본인 실력에 맞게 세 방향으로 안전하게 내려오면 될 듯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눈썰 매장도 보이고 옛날 생각나네요. 자녀와 함께 추억 만들고 혹시 스키 타다가 페가수스를 딱 가로질러 내려오는데 베이스에서 핫도그를 어여쁘게 먹고 있는 그녀가 너무 아름답다. 다가가십시오. 또는 실수로 넘어졌는데 손에서 떨어뜨린 핸드폰을 가져다 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혹시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운명 같아서요. 이게 뭔 소리니? 이뻐 안 예뻐? 스키장 내 웨딩홀이 있습니다. 엘리시안 강촌 웨딩홀, 연말에 깜짝 프로포즈 이런 거. 야, 프로포즈가 많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키 말고 반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You are my everything. 오투 리조트. 작년 시즌엔 이 자리에 경남의 에덴밸리가 들어갔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오투 리조트입니다. 부영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저 단지로 무주 스키장도 같은 그룹 소속이니 2개나 운영하고 있군요. 와우. 이로써 X5는 사실상 강원도 시즌권이라 봐도 무방할 듯 하네요. 여기가 왜 멤버로 안 들어오나 했었거든요. 왜냐면 수도권 사람한테 하이원이 오투 리조트보다 가깝거든요. 사실상 하이원을 제끼고 대백까지 들어가서 별도 리프권을 구매해야 할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까 하고 제가 무려 21년도 코로나 시즌 마무리 전 후다닥 방문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모든 슬로프가 운영을 안 했었고 지난 시즌도 상급 코스인 챌린지와 패션은 운영을 안 했다고 하네요. 상급자 코스는 수요 대비 투자비가 안 나온 듯합니다. 탑으로 도착한들 식당 운영도 안 하고 일신연스러웠었는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눈치 게임 볼 필요 없이 황제 스킨 보딩을 즐길 수 있다고 해서 나름 호기심 갖고 방문했던 곳이었습니다. 확실히 인구 밀도는 혼잡하지 않던 기억이 나네요. 한백산 고지대 위치한 리조트인 만큼 바람이 상당했습니다. 한번 눈이 제대로 내려주는 날 홈페이지처럼 구름이 보이는 느낌, 이런 라이딩은 신선이 될 법한 느낌도 생길 것 같아 즐거울 듯 싶습니다. 아무튼 올 시즌 X5로 편입된 만큼 이런 호기심 있는 수요층은 올겨울 꼭 가보면 좋을 듯 싶네요. 곤지암 추석 연휴 끝난 20일부터 작년과 마찬가지로 야놀자에서 판매 개시 예정입니다. 가격은 전일, 주중, 주말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가격은 작년과 동일 구성 비교하면 전일은 5만원, 주중, 주말은 각 3만원씩 인상이 되었네요. 재밌는 건 시간권이 새로 생겼는데 40시간권과 20시간권, 엘리시안의 스마트 요금제를 시즌권에 슬쩍 편입시킨 것이 눈에 띄네요. LG그룹에서 운영하고 엘리샤는 GS에서 결국 같은 그룹에서 운영하다 보니 아이디어 공유한 것일까요? 시간권은 주중 주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니 올겨울 몇 회 방문할지 딱 정해지신 분한테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네요. 하루에 5시간 정도 이용한다고 했을 때 40시간권은 8회 방문, 20시간권은 절반인 4회 방문이 되며 회당 이용 단가는 각각 6만원과 7.5만원이 되겠네요. 조금만 더 저렴했다면 개인적으로 주중 주말 중 하나 끊어두고 혹시 부족하면 20시간권을 추가하는 방식도 어떨까 살펴봤는데 그런 연금술 조합은 전일권 대비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완전 비추네요. 보관 상품을 별도 가격으로 뺐는데 시간권 구매 고객은 제외 대상이니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수도권 근처 스키장이 과거에는 베어스타운 스타일 리조트가 있었는데 운영을 안 하면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나 시설 편의성, 정설 셧다운 없이 이용 가능한 장점 때문인지라도 가격이 비싼 편인데 시즌권 판매 개시하면 결국 완판이 됩니다. 따라서 2차 판매, 3차 판매처럼 X5와 다르게 단일 금액 구성으로 공개와 동시에 금방 끝나버리더라고요. 슬로프 이름이 2년 연속 방문했지만 정말 외워지지 않습니다. 22년에 전부 LG 계열사 브랜드를 따서 슬로프명이 변경되면서 휘센, 와이나, 싱큐, CMP 이런 식으로 말이죠. 슬로프 난이도와 직관적인 느낌은 없고 LG 브랜드 광고의 향연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웰릴리처럼 직관적인 밀리터리 방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가만 보자. 데프콘 3, 2, 상급잔 데프콘 1 던지고 짱돌 던지고 비록 곤돌라는 없지만 슬로프 지도 정중앙에 LG 그램 리프트가 고속으로 빨리 탑으로 자주 올려주나 가동을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리프트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램 슬로프 1구간과 싱큐 슬로프 2구간 자주 쓰는 분한테는 하단 베이스 끝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오픈을 빨리 그리고 자주 운행해줬으면 좋겠네요. 비발디 파크 또 강원도 소재 스키장입니다. 겨울보다 여름철 오션월드냐 에버랜드의 캐리비안 베이냐 인지도를 놓고 겨울을 만큼 사실 여름이 더 유명한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아 가평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먹고 가면 금방입니다. 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작년 시즌권 판매가 지마켓에서 10월에 실시했었네요. 9월에 보통 대부분의 시즌권 판매하는 것을 보면 매니아분들 추석 면접에 이어 9월에 지갑 사정 걱정하여 부담될까봐 한 달 카드값 뒤로 지연시켜주는 배려 아주 좋습니다. X5 시즌권과 곤지암이 지난 시즌 대비 대략 5만원 정도 인상되었다고 할 때 35만원이었으니 4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단일 리프트권을 시간권으로 판매하는데 7시간권 구매하고 정설 시간에 걸리면 기다렸다가 이어 타거나 오전 9시 반 일찍 도착해야지 시간 로스 없이 풀로 죽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설 연휴 때 첫 방문해 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 온난화와 열대화가 지속되는 올해 1월 말까지 슬로프 상태도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첫 방문 시 주차를 오션월드 근처에 하고 장비 들고 올라가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골프장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 그쪽에서 장비 챙겨 내려오는 쪽이 조금이라도 더 편했던 기억이 나네요.
슬로프 이름이 특이하게도 음악입니다. 찾아보니 이름의 유래는 사계로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리조트를 표방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슬로프는 체르니 30번에서 때려친 그 에미넴 힙합부터 90년대 오렌지족을 풍미했던 테크노 알라 You are my everything 발라드까지 총 12면의 다양한 슬로프가 있습니다. 나 노래 잘하지. 내가 진짜 참는다. 개인적으로 펑키와 테크노가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단의 소노 개인적으로 펑키와 테크노가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단의 소노 호텔을 정면으로 하여 경관을 바라보며 내려오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정상에서 최우측인 시그니처 클래식 재즈로 합류되며 나름 광폭의 슬로프를 내려오는 쪽도 즐거웠습니다. 곤돌라가 있지만 빠른 회전율을 생각해 본인은 그냥 하단의 상급자 고속 리프트를 탔는데 정상까지 한 번에 올려주고 사람 대기줄이 많지 않아 회전율은 빠른 편이었습니다. 지하 부대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족끼리 호텔 투숙하며 1박을 한다면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겠네요. 마지막 지산 경기도 이천시 위치하며 수도권에서 가깝고 용인 휴게소에서 우동 먹고 가면 금방 도착합니다. 근데 넌 우동 좋아하니 핫도그 좋아하니? 쿵, 자 몇 대 몇? 야놀자에서 판매 중으로 가격은 작년과 비교하면 대인 기준 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여타 스키장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안 보이던 프리미엄 시즌권이 보이는데 200만원의 개인 보관함과 지정주차장을 포함해서 내놨는데 파격적이네요. 가격이 그러니까 기존에 일찍 얼리버드 방문한 명당 자리 값을 대략 계산해보면 락커 비용을 곤지암 기준 50만원 정도로 친다면 지정주차장 비용이 11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한정 수량 150매라는데 일반 시즌권으로 5명분 구매 비용이라 가격이 세지만 아무튼 입구 컷을 중요시하는 수요는 분명 있을 테니 해당 니치 시장을 노린 듯합니다. 프리미엄 150매 전부 매준되면 3억 매출이겠네요. 오, 3억이면 오뎅이 몇 그릇이니? 기빨려. 슬로프는 총 7면이 있는데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명칭이 숫자로 넘버링되고 칼라로 직관적이라서 외우기가 좋습니다. 초급 시절 지인 따라 첫 방문에서 압도되는 스키장 크기에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중심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레몬 오렌지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곳엔 항상 사람이 많은 편이니 추돌에 주의하며 다른 사람 어떻게 타나 어깨 넘어 눈팅하며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가족 지인과 하단 베이스에서 합류하기 쉬운 점과 동호회도 활발하고 스키스쿨도 있고 초강폭의 시그니처 5번 코스의 게이트나 목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베이스 하단에서 식사하기 편한 야외 테이블과 잠시나마 손을 녹일 수 있는 모닥불이 이곳을 이용하게 되는 요소네요. 이렇게 주요 24, 25 스키 시즌권을 살펴봤고요. 강원도 스키보더 유저분들은 매년 겨울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큰 부상 없이 다가오는 겨울 맞이 잘 하시길 바라며 신선한 9월 한 달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올해 무슨 생각 갖고 올 시즌에 임할까 한번 개인적으로 번외편으로 시뮬레이션 희망회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어디까지나 참조용으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고 2번 있는데 1번 오리 엉덩이 배 내밀고 진짜 골반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등이 아픈 거야. 하방에다가 이제 총을 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앞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체만 펴주는 거죠. 상체 이렇게 고개를 이제 쳐드니까 고개는 이제 당겨가지고 텐션 느껴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복부에 계속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비포어, 이게 애프터. 그래서 비포어 이렇게 오리 엉덩이니까 난 여기서 프레스를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엉덩이가 뒤꿈치에서 뒤로 이쪽으로 이제 빠지는 이렇게 후방으로 이제 뒤로 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걸렸을 때 썸네일에도 있는데 오리 엉덩이에서
프레스를 하면은 그러니까 뒤로. 그러니까 앞꿈치도 들려요. 앞꿈치는 뒤로. 오리 엉덩이를 앞으로 빼서 허리는 말렸지만 이제 부츠 정경에 된다고 했을 때 프레스를 하면은 앞꿈치가 안 들리는. 그리고 이렇게 딱 걸렸을 때 딱 걸리는. 근데 오리 엉덩이 안 되게 이렇게 앞으로 빼가지고 이제 비포인데 이제 애프터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하방에 이렇게 쏴주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상체는 걸어다닐 때 이제 피고 무게는 좀 끌어당겨가지고 배에 계속 힘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걸어야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좀 이런 거 스트레칭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좀 최대한 끌어서 여기서 골반 앞으로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무릎이 엄청 텐션이 강합니다. 진짜. 복부하고 여기 허벅 최대한 좀 닿게 해서 여기 햄스트링 늘리려고 가슴은 허벅지 닿게끔 엉덩이를 뒤로 빼서 여기까지가 저는 한계. 너무 후방도 아니고 너무 전방도 아닌 그 뉴트럴 자세를 유지하면 복부에 계속 힘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이런 거를 잘 몰랐던 거지 살면서. 1번과 2번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톤을 줘요.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여름철 열대야가 길어져가지고 30도 넘어가면 밖에 잘 안 나오거든요. 에어컨 바람에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게 낫지. 좀 책 같은 거 좀 보고 밀린 게임도 좀 하고 뭐 영상 궁리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즌까지 오픈까지 한 10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2월 중순이면 웬만한 데는 다 스키장들 오픈하니까 시즌권 판매는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비시즌 동안 그럼 뭐 준비할 게 없을까 해서 지난번 시즌에서 미미했던 점, 특히 서서 탄다는 거는 이제 엉빠 하지 말자. 근데 엉빠를 좀 하지 말아야지 해서 바로 고쳐지면은 뭐 오른손잡이 사람이 라면 먹다가 왼손으로 먹었을 때 뭐 바로 먹을 수 있냐고요. 분명히 무슨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원인을 더듬어 봤더니 아무래도 좀 전방경사 기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된 좌식 생활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장요근 쪽 이런 쪽 근육도 허벅지도 짧고 이래서 비시즌은 이제 고관절 기름칠하는 거랑 장요근 늘려주는 운동, 즉 전방경사 교정 운동을 나름 셀프로 좀 하고 있고, 좀 필라테스 같은 것도 주의 깊게 보면서 좀 자세 교정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히 몇 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은 이제 틈틈이 해주고 있고, 그렇게 평소에 걸음걸이도 그렇게 전방경사 아니게 등이 이제 C커브가 아니게 걸어줘야지 복부에 힘도 들어가고 코어가 있어서 스키 탈 때도 이제 바깥발 프레스가 되는 건데, 그런 게 평소에 오리궁뎅이로 다니면 잘 될 리가 없죠. 지면에서 안 되는데 설상에서 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설면에 가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약간 좀 우스꽝스럽지도 하지만 뭐 사실 뭐 눈만 쌓이면 이것도 경사면은 뭐 이것도 스키장이죠. 뭐 슬로프 되고 약간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당연히 걸음걸이도 그냥 걷는 거 아니야 하고 걸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걸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 자세로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걷는다는 것도 모르고 100일 정도 남았는데 비시즌 동안은 좀 열심히 뭐 스키를 안 타더라도 제대로 걸어야 되니까 과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걸음걸이가 맞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본인한테 된 것 같아요. 다가오는 올 시즌도 조금 이 연습했던 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좀 더 작년보다 나은